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3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탄이 조비 에비에이션, 2탄이 비욘드 미트, 그리고 오늘 3탄이 바로 바크라는 종목인데요. 이 바크 이름을 보시면 개가 짖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로고 K도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모양, 여기 이 녀석처럼 이렇게 짖는 모양인데 말 그대로 반려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들을 준비했지만 반도체나 센서나 자율주행, UAM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좀 딱딱하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저도 개를 상당히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개를 좀 키우고 있는데 종목을 준비하면서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때 어려운 종목이 아니고 어려운 용어들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귀여운 강아지들 보시면서 편하게 이런 종목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크는 202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회사 자체는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1억 7천만 주가 조금 넘고 시가총액은 요 자료 준비할 때 5,3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올랐어요. 5,500억 정도의 규모의 회사입니다. 구독 서비스 형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커요, 규모가. 시총이 12조가 넘는 규모의 회사이고 매출은 3조가 넘습니다. 연매출이. 그래서 훨씬 큰 규모인데 차별점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등등의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크는 유일하게 강아지, 개에 관련된 반려견 서비스만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게 장점인데 정보에 의하면 지금 고양이나 새 이런 종류의 서비스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이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관련된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바크는 처음에 바크박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크박스 그리고 바크 슈퍼추어. 요거 추어는 이제 씹는 거죠. 우리가 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아지들도 개껌 같은 거 많이 이제 먹잖아요. 장난감도 그렇고. 그래서 씹는 류의 장난감 간식을 취급하는 바크 슈퍼추어와 메인인 바크박스.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별로 강아지들 이렇게 선물들을 담아서 배달을 직접 집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강아지들이 여기 사진처럼 본인들이 좋아하는 귀엽고 재밌는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견주도 만족을 시켜주고 강아지도 만족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월 구독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시작으로 지금은 바크 브라이트, 요거는 치아 관련, 애견들도 치아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치약이라든지 관련 용품들을 취급하는 서비스가 추가가 됐어요. 요게 2020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추가된 바크 이츠라고 해서 강아지들이 맞는 간식, 식사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까도 간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강아지들도 사람과 똑같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들이 강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거기에 맞는 영양소와 이런 걸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크가 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성분 그리고 원하는 음식들을 내 강아지에 맞춰서 배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바크 홈도 있어요. 이거는 강아지들 침대나 가구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테마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각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크박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바크 이츠를 추가적으로 내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 혜택도 주어지고 혜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확보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오로지 애완견만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테마가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 스타워즈, 노멀델리 이런 것들이 테마별로 매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만 애완견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네들도 지겨울 거 아니에요. 맨날 갖고 노는 장난감 닳기도 닳지만 지겨운 것들이 새로 바뀌면서 흥미를 더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견주들이 굉장히 이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되게 멋있지 않나요? 특히 저는 요거 개간지라고 좀 말 그대로 개간지죠. 두 번째 경쟁력은 높은 구독 충성도입니다. 이 구독 충성도라는 게 우리 유튜브나 이런 구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지불하고 다음 달에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독 유지율이 94%나 될 정도로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할 만큼 구독 유지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 바크가 SNS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로 따지면 지금 한 85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독 유지율도 높고 한 가정당 구매하는 결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있다라는 모습을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력으로 오프라인 매출처 확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 서비스 SNS는 온라인으로 관련된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 그리고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오프라인 판매처들을 통해서도 미국 내에서만 2,800개 매장이 있습니다. 이런 유통망들을 통해서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계를 보자면요. 미국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애완동물 관리 시장 규모가 약 247조 원으로 추산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이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 기준 미국 시장 내에서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0조 정도가 이 애완동물 산업으로 시장 규모를 보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20조는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우리가 많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 게임 인구, 게임 수요와 거의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양이고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이 애완동물 사업이 규모를 갖고 있다. 이 바크가 갖고 있는 잠재성에 대해서 가치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와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분기 실적이에요. 2020년 12월부터 3월, 21년 6월, 9월, 그리고 작년 12월까지의 이제 분기 매출 실적인데 140밀리언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분기당 한 1,700억 정도 저번 분기에 기록을 했는데 추이 같은 경우는 훨씬 크죠. 2,388밀리언 달러. 얘네는 매출 굉장히 큽니다. 분기별로 보면 계속 매출이 좀 늘고 있죠. 매출이 는다라는 거는 사업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해서 구독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지는데 보면 성장 기업답게 역시나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현금 흐름표와 재무 비율을 좀 보시면요. 바크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 마진율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번 분기에 55.68% 그리고 그 직전 분기에는 59%, 58% 거의 60% 가까이 되는 매출 총이익 마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닭을 팔면 생닭을 가져오는 비용이 있고 기름으로 튀기는 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마진율입니다. 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사인 추이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는 지금 60%가 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마진율은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라든지 영업 비용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나가서 적자이긴 합니다. 영업이익 마진율이 저번 분기에 마이너스 18%인데 매출 총이익 마진율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 지금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상장 이후에 공격적으로 많이 되고요. 계속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영업 비용도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크 박스 플러스 바크 이츠나 바크 홈 그리고 바크 브라이트 이런 거 지금 새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2020년도부터 거기에 지금 계속 중점적인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인지도가 넓어지고 영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줄면서 영업이익 마진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과 동반해서 흑자 전환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눈여겨보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분기 실적 결과인데요. 보시면 매출 1억 4,0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그리고 구독자가 230만 명 정도로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처음에 박스만 시작했는데 브라이트랑 이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교차 판매라고 나오죠. 그래서 교차 판매, 상향 판매 등을 시도를 해서 지금은 55%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호실적을 어필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고점이 13.57달러예요. 52주 최고가인데 사실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적자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증시 흐름과 동반해서 악재도 많았고요. 지금 52주 최저가가 2.12달러인데 2.2달러면 거의 최저점까지 지금 와 있었죠. 이게 바닥이다라고는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지금 이걸 사야 되냐?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를 여기에 두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를 보니까요. 2.5달러까지 올랐더라고요. 1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요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몰빵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실망시키는 일들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요미들 사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매주 월요일 이게 목요일인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